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 아닙니다. 명품백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이 최재형은 또 서울의 소리치기 사준 그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이 디올백을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했고 김건희 여사가 그 자체를 받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건 의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명품백을 받은 건 사실이고 그거를 김건희 여사가 사용을 했는지 또는 그냥 보관하고 있는지 또는 대통령실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또는 제3의 공공기관에서 그걸 보관하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자체를 받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명품백 수수 의혹이 될 수 없습니다. 명품백 수수입니다.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다. 이 9일부터 고발인을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그 수사 의지를 천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탁금지법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의하면 별로 이렇게 뭐 처벌하거나 이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탁금지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의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에는 공직자 등의 금품 받는 걸 이제 금지하는 건데, 공직자는 자기의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직무와 무관하게 동일인으로부터 또 한 해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직무와 무관하게 한 사람으로부터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직무와 관련하여 그 어떤 금품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결국에는 줄여서. 근데 공직자의 배우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8조 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제1항과 2항이 이겁니다. 100만원, 300만원 그리고 직무와 관련해서는 어떤 금품도 받아서는 안 돼. 이게 두 가지인데 이에 따라서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어겨서는 안 되는 그 조항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았습니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배우자의 그 해당 금품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인 공직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직자는 이 청탁금지법 제9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직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 9조 1항 2호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해당 공직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 김건희 여사가 이 디올백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배우자인 공직자는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신고합니까?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그런데 여러분들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대통령실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의 수장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가 서면으로 자기한테 신고를 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런 금품 등을 받을 것이라는 거를 아마 가정을 못했는지 이런 상정을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법률상으로는 현행법상으로는 이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그 다음에 법적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을 수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사 결론은 뭡니까? 이미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결론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이 수사에 대해서 야당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검법을 계속 밀어붙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당도 마찬가지고 조국 당도 마찬가지고 22대 국회에 들어가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서 관련 혐의들을 싸그리 다 밝혀내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그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내놓은 그걸 보니까 고발장 접수 후 5개월 동안 움직이지 않던 검찰이 벼랑간 수사의 속도를 내겠다니 조금 더 신뢰가 가질 않는다. 빈술에만 요란한 검찰 수사는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요구만 확산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조국당은
온천하가 다하는 명품백 수수에 검사 3명의 전담수사 인력을 추가 배정했다니 강도 높은 수사를 했어도 별거 없다는 결말이 예상된다. 방탄은 실패하고 특검이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런 검찰의 수사의 결론도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하는 야당의 다음 행보도 이미 정해져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 칼럼에 썼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 통과될 겁니다. 일단 통과되는데 통과된 다음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한다. 거부권 행사한다. 그때는 이제 상당히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일단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제의 요구 그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타당한 것인가? 자기의 배우자를 계속 보호하는 듯한 옹호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두 번째는 그 자기의 배우자와 관련한 그런 사법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 또는 이런 특검법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부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대통령에 준 그 권한을 갖다가 계속 그렇게 쓰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 과연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설사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했을 때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을 것인가? 왜냐? 과거처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 후반 또는 40%를 기록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당을 완전히 이렇게 장악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탈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 김건희 특검법이 추진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위기일 수밖에 없고 그동안의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그런 언행들을 봤을 때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충돌 상황에서 과거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이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공고했기 때문에 이 가능했는데 유지할 수 있었고 버틸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허물어진 상황에서 이거 허문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굳이 뭐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과연 김건희 특검법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과연 버틸 수가 있을 것인가? 과연 이탈표가 없을 것인가? 과연 소위 배신 세력이 없을 것인가? 이걸 장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결국에는 2016년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 김건희 무슨 명품백 수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야당 지지자들은 당연히 뭐 하나하나 무슨 양평 고속도로 뭐 하나하나 다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그리고 총선 전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리고 지금도 지지하고 있던 사람들 아마 전부 다 거의 대다수 한번 물어보시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일 겁니다. 그 압도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배신을 당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럴 겁니다. 배신은 뭡니까? 신뢰를 저버렸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그 누구의 신뢰를 저버렸습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줬던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렸다. 그리고 2021년 12월 달에 자신이 밝혔던 그 사과문, 아내로서 내조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던 그 사과문, 그걸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신뢰를 저버렸다. 그리고 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아내로서 분명히 충실하겠다고 했는데 그 활발하게 대외 행보를 했던 그리고 마치 이 최재형을 만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치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자기가 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자기가 이 대통령과 함께 이 권력을 분점하는 것처럼 자기가 남북 문제에 개입하겠다고 하는 그 말 그리고 자기가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충성심이 엄청난 사람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보수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켜보시면 알 거다. 이런 식의 그런 아주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언행들 이런 걸 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과를 하고 자기가 2021년 12월 달에 밝혔던 아내로서의 내조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던 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고 그걸 강조하고 그 약속을 정말 철저하게 이행하겠다는 그 다짐을 그 각오를 우리 국민들 앞에 정말 밝혀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지켜줄 수 있는 그거를 지지해줄 수 있는 보호해줄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전부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지금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한 25% 정도 나오지만 만약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분명히 대통령실은 알아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알아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과연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최재형 만나서 뭔 얘기했습니까?
이 마치 얘기하는 게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자기 자신이 집권한 것처럼. 제가 이런 엄청난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이라 어디에 충성심이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무슨 대표는 아닌데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까 약간의 그 뭐랄까 너무 어쨌든 보수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니까 제가 대통령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이게 과연 누가 대통령에 올라갔습니까? 우리 국민은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김건희 여사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 입장을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어쨌든 보수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그들의 비위를 살짝 맞추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선택했던 그 사람들, 그 지지층을 갖다가 비하하고 조롱하고 모욕한 거, 이거 아닙니까? 비는 살짝 맞출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얘기한 게 결국엔 배신 아닙니까? 신뢰를 저버린 거 아닙니까? 이 신뢰를 저버린 거, 이 배신 행위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까? 명품 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도 그걸 알아야 되고 대통령실도 알아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끊어지면 좀 적극적으로 저는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정말로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남북 문제라는 건 정말 고도의 이 안보 전략이 있고 협상술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뭐 전 세계에 난다긴다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국제 정치학을 전공하고 뭐 별의별 정치학을 전공하고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 남북 문제 앞에서는 쩔쩔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그 무슨 전문성이 있고 그 무슨 경력이 있어서 남북 문제에 나선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공직자입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체 무슨 권한으로 남북 문제에 나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배신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또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한테 뭐라 그럽니까? 이게 또 뭐 우리 목사님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치 그에게 뭐라도 맡길 것처럼, 우리 목사님도 한번 크게 저랑 같이 할 일 하시고, 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의 부인이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어쨌든 같이 하든지 그런 권한 자체가 있습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 그 누가 봐도 이렇게 오해할 만한 말들만 계속 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측에서 내놓은 그 영상, 그 편집본이겠습니다. 그 편집본에 나온 김건희 여사의 문제성 발언,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 자기가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와 했던 그 녹취록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 정권 잡으면이라는 거는 뭡니까? 왜 김건희 여사가 정권을 잡습니까?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하는 거지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정권을 잡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배신이다. 우리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명품백 수수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고, 왜냐? 우리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의 해명도 그게 법적으로는 맞겠지만은 이번에 대통령실이 문제가 뭡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우리 국민들은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그 처신이 적절했느냐? 그걸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적법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그리고 이 위기를 정말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정말로 이 위기를 초래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한다면 자기가 이 최재형이 앞에서 했던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을 모욕하고 폄하하고 조롱했던 그런 표현들, 그리고 마치 자기가 이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권력을 분정하고 있다는 듯이 그런 자처한 듯한 그런 발언들, 그리고 이런 남북 문제에 개입을 하겠다고 했던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사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다. 오히려 이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
이게 결자 해지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만든 사람이, 이 상황을 초래한 사람이 결국에는 이 상황을 풀어야 됩니다. 그 누가 풀어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김건희 여사의 과거 이 최재형과 나눴던 그 대화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 또는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보 이런 거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